자, 8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한 이야기들 엄청 중요한 거니까 계산할 때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을 깨끗이 닦아야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자,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이야기해보죠. 자, 네 번째. 전지의 접속을. 전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전지 접속. 최근에 와서 이 전지 접속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 연료 전지차에 보면 뭐가 들어가요? 전지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옛날에 우리가 많이 썼던 게 납산 배터리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한 친환경 차에 납산 배터리를 쓸 수는 없어요. 리튬 이온 전지라든가 리튬 폴리머 전지라든가, 그죠? 리튬 인산철 전지라든가,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중국의 CATL 이런 데서 리튬, 나트륨 배터리, 그죠? 나트륨 배터리, 무슨 배터리 말고,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차세대 전지로서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지들을 어떻게 접속할 것이냐,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전지를 첫 번째 전지를 이 부분 또 여러분들이 그 전기 자동차 대회를 나간다든가 했을 때 이 전지를 어떻게 연결해서 구성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렬 접속이죠. 직렬 접속, 그죠? 자, 직렬 접속, 시리즈 접속이다. 시리즈, 그죠? 그래서 직렬 접속을 형태로 쓰는데, 그럼 전지를 직렬로 접속했다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해놓고 전지를, 그죠? 하나 접속했어요. 그죠? 한 개 접속했네요. 근데 전지도 측정을 해보면 전지 내부를 측정하면 전지에는 뭐가 있냐? 미소한 저항이 존재해요. 이거 내부 저항이라고 해요. 그럼 이건 외부 저항, 외부 부하의 저항, 라지 R. 그럼 전지 내부에서 갖고 있는 저항, 스몰 r. 그 다음에 이 전지 하나가 갖고 있는 전압, E, 1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죠? 그죠? 네. 그러면 2라고 얘기할게요. 2라고. 전지 하나가 갖고 있는 전압을 2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다도 건전지를, 건전지가 됐든 리튬이 되든 이런 식으로 연결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개수가 여러 개를 연결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이 직렬 접속이네. 이렇게 전지를 직렬로 접속하면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원. 예. 그래서 N개를 접속하면, 그죠? 그럼 직렬 접속 시 전압의 토탈은 어떻게 돼요? 그죠? N, 이 원이 되겠죠. 그죠? 예. 개수만큼. 그죠? N개만큼.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럼 예를 들어 이게 어디에서 적용되죠?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에 바로 이게 적용되죠. 그럼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보면, 그죠? 3.75V 셀, 3.75V 셀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 전지가 셀이. 이걸 직렬로 접속을 한다고 보시죠. 그러면 어느 정도 접속하면 될까요? 한 18개? 그죠? 18개. 아니, 10개를 하죠, 10개. 계산하기 편하게. 10개를 갖다가 이렇게 직렬로 접속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37.5V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전격 전압이 3.75짜리 셀을 10개를 했어요. 그러면 37.5로 전압은 올라가죠. 그죠? 근데 우리가 건전지를 보거나 배터리를 보거나 거기 뭐라고 표시해요? 용량이 표시되어 있어요. 용량. 그죠? 몇 미리암페어냐 또는 암페어 아워라는 말을 써요. 용량을 쓸 때 암페어 곱하기 시간.
그죠? 그럼 용량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얘가 하나가 갖고 있는 용량이 예를 들어서 10A짜리예요. 그럼 이거 10개를 했다고 해서 100으로 늘어나지 않죠. 용량은 그대로입니다. 그죠? 용량은 그대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렬 연결했을 때 전압을 높게 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전압을 높게 쓸 수 있다. 그죠? 근데 에너지를 저장하는 용량 자체는 어떻다? 변동이 없다라는 거. 같은 용도로 쓴다고 한다면. 이거 직렬 접속이죠? 자, 이때 전류는 어떻게 되냐? 요 흘러들어가는 전류. 토탈 전류 값은 그죠? 외부 저항 플러스 NR에다가 NE가 되겠죠. 그죠? 요 개수입니다. 개수로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때 총 전류량이 나오겠죠. 그죠? 네. 참고로 여러분들이 우리 자동차는 학생들 보니까 리튬 인산철이라든가 리튬 폴리머 배터리, 리튬 이온, 원통형, 원통형 배터리 이렇게 요즘 많이 쓰잖아요. 원통형으로 이렇게 생긴 거. 그죠? 단자에 생겨갖고. 리튬 배터리입니다, 리튬, 보통 이게 이온 배터리 있어요. 리튬 이온 배터리하고 리튬 폴리머는 다르죠? 그죠? 전해액이 액체 상태냐, 젤 상태냐에 따라, 폴리머 형태의 젤 상태냐, 그저에 따라서 나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18650이라는 배터리가 있죠. 18650.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배터리 충전기 동그랗게 생긴 거, 그죠? 이런 것도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거, 이거 18650이라고 그래요. 18이라는 건 뭐냐? 요게 18mm. 그죠? 요게 길이가 그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65mm짜리. 이거 1865. 근데 우리가 그냥 650 이렇게 많이 붙여요. 그죠? 18650 그러면 18. 그죠? 원통형의 두께가 18mm. 그다음 길이가 16mm.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리튬 배터리입니다. 그죠? 네. 다음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게 있어요. 요즘에. 그죠? 2170 배터리. 2170 배터리. 그죠? 2470인가 보다. 2470. 그죠? 여기가 24. 요게 70. 이런 보다 더 큰 게 있겠죠. 또 이렇게. 배터리가. 그죠?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4180 배터리. 그죠? 그럼 여기가 41, 여기 8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배터리예요. 18650. 그 뒤에는 0자 안 붙이더라고요. 그죠? 예. 요게 그다음에 요런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폴리머 주머니 그죠? 주머니식으로 돼 가지고 보호 주머니를 해갖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로 많이 쓰는 거죠, 이거. 이거 보조 배터리로 많이 쓰고요. 두꺼운 거. 그죠? 예. 그 다음에 요 배터리 또 저기서 전자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피시면 안 되죠. 몸을 아껴야죠. 그 전자담배. 그죠? 제 옆방에 있는 교수님들 담배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죽겠어요. 전 담배를 끊은 지가 꽤 됐어요. 한 17, 8년 됐네. 옛날에 많이 폈는데, 전자담배 좀 피더라고요. 그 전자담배 들어가 있는 배터리는 요런. 이걸 우리가 이제 원통형, 이렇게 얘기하죠. 캔형. 그죠? 자, 이걸 파우치형이래요. 파우치. 그죠? 파우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요 파우치 형태는 보통 요거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많이 쓰더라고요. 요거 리튬 파우치. 그죠? 이렇게 원통형을 쓰는데도 리튬 이온을 쓸 수도 있고 리튬 폴리머를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보통 리튬 이온은 이런 원통형을 많이 쓰고요. 리튬 폴리머는 이렇게 파우치형을 많이 써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친환경차 만들 때, 그죠? 지금 리튬 배터리잖아요. 리튬. 그럼 보통 이제 3.75V인데, 3.75V. 15V. 전격 전압이 3.75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그죠? 240V, 360V, 450V까지 만들려면 무슨 연결을 해야 돼요? 직렬 연결해야 되죠. 직렬.
그죠? 요 배터리를 그럼 직렬로 연결하려면 가급적이면 이 배터리가 3.75지만 3.75 용량이 얼마짜리? 3,000짜리, 5,000짜리.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용량을 냈다 여기 미리 암페어 아워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암페어 아워는 이제 큰 배터리, 요거는 이제 좀 작으니까 미리 암페어. 보통 우리가 3,000짜리 많이 쓰잖아요. 3,000짜리. 3,000 미리 암페어짜리. 뭐 2,700, 2,000짜리도 있고요. 그죠? 네. 그럼 이때 용량이 크게 되면 요걸 직렬로 연결해도 용량의 크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변동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걸로 직렬로 연결해서 전압을 상승시키고 병렬로 연결해서 용량을 키우는 거예요. 그죠? 네. 테슬라는 이걸 쓰죠. 테슬라가 S 모델, 그 다음에 3 모델, 그죠? X 모델, Y 모델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모델 S, 그죠? 모델 X, 요게 이제 신형이 되고, 요거 두 개는 SUV잖아요. SUV, 그죠? 네. 그래서 최근에 모델 S 같은 경우는 요걸 쓰죠. 18650 초창기 나왔던 18650을 써요. 그죠? 예. 네. 18650. 그 다음에 모델 X에는 2470 요걸 쓰죠. 그 다음에 모델 Y인가요? 앞으로 지금 차세대에 나올 거는 4180 이걸 쓴다고. 그죠? 얘는 배터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터리를 막 이런 식으로 적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죠? 시트 밑에 이런 배터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적재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오닉이라든가 EV6라든가 이런 거 보면 요거 파우치 이렇게 적재를 하죠. 적재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설치 위치가 좀 자유롭죠. 그죠? 자, 이렇게 직렬로 개선해서 이렇게 올린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보면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자, 여기서는 R, 외부 저항 R,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전지 내부에도 뭐가 있다? 저항이 있다. 근데 리튬 배터리라든가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부실하거나 배터리가 수명이 다 있거나 그러잖아요. 성능이 안 좋잖아요. 그럼 뭐 어떡한다 이게? 내부 저항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안 좋은 배터리들은 내부 저항값이 증가해요. 그래서 배터리에 뭐를 측정해야 돼요? 내부 저항을 측정하면 알 수 있어요. 내부 저항. 배터리의 내부 저항을 측정해 보면 내부 저항이 큰 거일수록 뭐라 하나요? 배터리 성능이 안 좋은 거예요. 내부 저항이 크니까. 그죠? 그럼 내부적으로 자연 방전되는 양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도 보면은 우리나라 K 배터리, 그죠? LG, 뭐 삼성, 또 어디가 있을까요? SK. 그 세 군데에서 이제 많이 만들잖아요. 그죠? LG 같은 경우는 아까 원통형이나 파우치형, 그죠? 요 두 개 다 만들어요. 그 다음에 삼성 SDI도 이걸 다 만들죠. SK 같은 경우는 뭐만 만드냐면 지금 파우치 형태만 만들죠. 최근에 이제 그쪽도 원통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부 저항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부 저항이 증가하면 배터리의 노후화라든가 배터리의 불량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하고 혹시 수입, 그죠? 그죠? 수입 배터리들, 그죠? 예, 그런 저가의 수입 배터리들 보면 용량은 똑같고 전압은 똑같은데 내부 저항을 측정해 보면 우리나라 배터리들은 균일해요. 그러면서 저항값이 낮아요. 근데 일부 저가의 수입 배터리들 같은 경우 어떻게 측정해 보면, 그죠? 배터리별로 저항값도 다 틀리고 저항값도 또 높고, 그럼 배터리가 수명이 안 좋다는 거죠. 그 배터리 방전시키면 어떻게 충방전하면 열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안 좋은 배터리예요. 그래서 배터리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부 저항을 측정하면 된다. 그럼 내부 저항은 뭘로 측정해요? 저항계로 측정하면 되겠죠. 근데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부품에서 멀티테스터기를 가지고 저항을 측정하잖아요. 근데 저항을 측정할 때는 그 측정 대상물에 전원이 들어가 있지 않죠. 전원을 차단하고 나서 빼가지고 측정하잖아요. 근데 얘는 저항을 측정하고 싶어도 뭐를 갖고 있어요? 내부에
전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멀티테스터기로 그런 거 갖다 저항에다 놓고서 저항을 측정한다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용 전지, 저항, 내부 저항을 측정하는 테스트기 따로 있어요. 또는 외부에다 전기를 흘려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통해 가지고 내부 저항을 유추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오메 법칙 가지고 요거 가지고 그죠? 그래서 수식을 통해 가지고서 전류값을 재가지고 내부 저항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계산으로 풀을 수 있지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지의 내부 저항을 측정하는 전용 테스터기가 있어요. 내부 저항. 일반 멀티 테스트 측정하면 안 돼요. 이거 또 한다고 해서 망가뜨리면 테스트가 망가뜨리는 거죠. 그죠?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부 저항은 이렇게 된다. 그죠? 이렇게 된다. 그럼 두 번째. 병렬 접속하면 어떻게 되냐? 병렬. 여기도 내부 저항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부 저항이.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때 흘러 들어가는 전류값은 어떻게 되냐?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I는 요거의 개수 M으로 칠게요. 병렬 M. 그죠? 그 다음에 스몰 R에 M가 됩니다. 됐어요? 그죠? 네. 암기하기 편하게 하면, 그죠? 직렬일 때는 개수가 뒤로 붙더라. 뒤로. 병렬일 때는 앞으로 붙더라. 이렇게. 이해 갔습니까? 그죠? 그럼 세 번째. 직병렬로 접속하면 어떻게 되냐? 직병렬. 직렬과 병렬을, 그죠? 네. 그러면 직병렬로 접속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그때 I는, 그죠? MR 플러스 NR, MN, 이렇게 되네. 앞뒤로 다 붙으면 되겠죠. 개수만큼. 자, 여기서 N이라는 것은 직렬 개수. M이라는 것은 병렬 개수. 그죠? 그럼 직렬로 접속하면 장점 뭐예요? 전압을 올릴 수 있다. 근데 용량은 일정하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전압을 일정하게 쓰지만, 그죠? 네, 용량을 어떻게 한다? 용량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옛날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그거 많이 했잖아요. 뭐였어요? 건전지 직렬로 하니까 전구 빛의 밝기가 어때요? 그래서 전압이 높아지니까 빛의 밝기가 세지죠. 근데 사용하는 시간은 똑같죠. 근데 병렬로 연결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구의 불빛은 또 동일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용되는 시간이 늘어나 버리잖아요. 이거 그때 했던 거.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요즘 뭐 전기차 때문에 배터리 같은 거 이제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죠? 이제 그거 대입해서 우리 전기 자동차 대회 나가시는 친구들은 이걸 잘 생각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S 4P짜리다. 이거 뭐예요? 3S 4P. 네? 그럼 3S 4P라는 건, S라는 건 뭐예요? 세 개를 시리즈, 직렬 형태로 갖고, 네 개를 패러럴, 즉 병렬 상태로 갖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세 개를 직렬로 연결했다는 거야. 하나, 그죠? 둘, 세 개. 세 개가 직렬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직렬. 근데 병렬로 몇 개? 네 개죠. 네 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예를 들어 계산하기 편하게 이거 하나에 2V씩 얘기할게요. 2V. 2V에다 용량은 100, 용량은 1000mAh 이렇게 1000mAh. 그럼 1000mAh는 1A짜리죠. 용량이. 그러니까 이건 얼마가 돼요? 6V죠. 그래서 6V입니다. 이건 6V.
그죠? 3개니까 6볼트잖아요. 그죠? 근데 6볼트짜리가 요거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00이라고 세팅이 되죠. 근데 하나, 둘, 셋, 4개 되니까 어떻게 돼요? 4000짜리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4000 mAh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이런 게 뭐냐? 지금 아이오닉, 여러분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면 배터리 모듈이 4개가 있어요. 배터리 모듈이 4개란 말이에요. 그죠? 4개. 그러면 이때 요 모듈 1, 2, 3, 4, 4개예요. 모듈이. 그 모듈이라는 거 뭐냐? 이 안에 배터리 셀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셀 묶음이라는 거예요. 묶음. 셀 묶음. 그럼 이 안에 여러 개의 셀이 들어가겠죠. 아까 어떤 거? 파우치 형태로. 파우치 형태. 플러스, 마이너스 파우치 형태. 쌓인 것들이 이 안에 막 들어가요. 그래서 무슨 결선? 직렬 결선을 해놨어요. 그죠? 그럼 이게 모듈 1. 그럼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이렇게 플러스에서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돼버리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하나당 얼마냐? 6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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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V. 그래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에서 나오는 전기가 총 몇 볼트예요? 240V가 나오죠. 몇으로? DC로. 그죠? 무슨 얘기예요? 다 직렬로 연결, 직렬로. 그럼 또 셀 하나당 이렇게 쭉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요 셀 하나가 어떻게 될까요? 3.75V. 그죠? 곱하기 요 안에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응? 18개인가? 18개. 그죠? 그럼 3.75 곱하기 18개니까 얼마야? 5, 6, 30, 56, 9에다가, 그죠? 35, 그죠? 20, 그죠? 5, 7, 3. 그러니까 여기가 4. 하나 올라가니까 8. 그죠? 약 50V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가 약 60V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요거 하나당 60V예요. 모듈 하나. 그럼 모듈을 갖다가 60V짜리 모듈을 만들 때 60V짜리 모듈을 갖다가 뭐 9개 만들었다. 그럼 그만큼 막 전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만들 때 파우치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테슬라처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적재해가지고 적재해서 여기다가 여기다 납땜하고 여기다 납땜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걸 수량을 여러 개를 쫙 해서 밑에다 깔아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 한번 잘 봐요. 이런 경우에 직렬로 결선돼 있다고 하면 자 직렬로 결선됐을 때 자,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직렬로 결선되는데 이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배터리 하나가 요 놈이 성능이 좀 이상해요. 그죠? 요 배터리 하나가 성능이 이상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리튬 배터리를 쓰는 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배터리 하나당 전부 다 뭐야? 전압을 다 이렇게 측정해봐요. 그럼 요 배터리 얼마야? 3.75. 요거 3.75, 3.75, 3.75, 3.75. 근데 요거 3.75, 요거 2V. 요거 3.75, 2V. 자, 그럼 여기서 기준 전압보다 이상한 놈이 있잖아요. 요걸 누가 감시하는 거야? BMS가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BMS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요것들을 전부 다. 그죠? 그래서 여기 3V 걸리는데 2V 걸리고 3V 걸리고 3V. 그럼 이쪽 배터리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요게. 이것 때문에 이 배터리 전체적 성능이 어떻게 돼요?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그죠? 죄송합니다. 그죠? 네.
이게 떨어져 보시죠. 너무 강의를 그래서 배터리 성능을 BMS가 지금 최근에는 이런 BMS가 이런 배터리 성능들을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여기 양단에 이제 전압을 걸어서 충전을 시켜요. 이렇게 걸어서 여기에 쭉 충전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충전할 때 이 배터리 성능이 안 좋으니까 이 배터리의 전압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죠. 그럼 이때 요 단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죠? 배터리 전압을 더 넣어줄 수, 요 놈을 더 넣어줄 수도 있고, 요 놈을 전압이 높다 그러면 좀 빼줄 수도 있고, 그걸 빼서 또 다른 데다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열로 방출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패시브 형태냐, 또는 액티브 형태냐, BMS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전지 직렬 접속. 최근에 와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작하실 때, 그죠? 요 배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죠? 어떻게 해서 내가 원하는, 우리가 이제 대회 나가면 48V 나와야 돼. 그죠? 48V. 그럼 이때 요 배터리를 이런 식으로 연결해 놓고 여기 외부에 모터를 달 거 아니에요. 요 모터. 그럼 모터가 사용하는 전격 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출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몇 시간 동안 돌리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직병렬로 이렇게. 이때 요 계산법을 이용하면 좋겠죠. 이해갔어요? 그죠? 네. 신품 배터리라고 가정했을 때는 요 R 값을 거의 뭐야? 그냥 제로 놓고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놈보다 조금은 이제 효율적으로 낮게 나오겠지만 거의 유사치로 빼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배터리를 구매를 할 때는 반드시 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거 배터리 이렇게 구입해갖고 이렇게 만들다고 자장에서 만들다고 했을 때, 그죠? 최근에 전기 자전거 또는 전기 킥보드 요 48V 쓰잖아요. 요걸로. 그죠? 그럼 배터리의 성능이 2, 3년 쓰면 안 좋아지죠. 그렇다고 전동 킥보드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구매하시면 배터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배터리가 몇 S, 몇 P짜리냐를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몇 암페어 아워짜리를 꼈느냐. 그러면 암페어 용량을 여러분들이 키워버리면 그 배터리를 좀 더 오래 쓸 수 있어서 항속거리를 더 길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배선을 연결하고 BMS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것만 적출해가지고 바꿀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그 제조할 때 여러분 주의할 것은 아까 전에 뭐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배터리 구매할 때. 요 배터리 가격정 동일 제조사가로 사시면 돼요. 그죠? 배터리 교체할 때. 그죠? 동일 제조사가로. 그럼 동일 제조사가라고 하면은 뭐 삼성이나 LG나 뭐 이런 회사 거를 동일하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가격이 좀 비싸니까 저가형 중국산을 쓰게 되면 그만큼 배터리가 불량이 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K 배터리가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일 제조사로 사야 되고 또 주의할 게 있어요. 그죠? 제조, 년, 월, 일이 똑같은 거. 그죠? 하나는 8월 달에 나오고 하나는 2월 달에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둥글한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용량의 배터리를 거기에 보면 배터리 제조 년 월이 적혀 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국산 배터리는 그럼 똑같은 날 1시에 만든 배터리를 동일 제조사 거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자작에 이용하셔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나중에 그 불량하는 하나 때문에 전체가 이상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맞춘다. 그죠? 그리고 이 배터리는 셀 밸런싱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배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3.75 또는 전기를 쓰면 전압이 또 다운되겠죠. 그럼 3.6이면 3.6입니다. 3.5면 3.5. 그죠? 3.1이면 3.1. 그러면 이게 1V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리튬 배터리는 너무 전압을 밑에 전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완전 무용지물이 돼요. 그래서 최소 2.5V 이상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자, 이 얘기는 바로 뭐죠? 이 얘기는 하이브리드 차라든가 전기차가 그죠? 설정 전압 밑으로 배터리를 써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못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전압 배터리, 내가 어디 해외 여행 간다고 해서 인천공항에다가
그죠? 차를 그냥 주차시켜 놓고 하이브리드 차를 이런 고전압수는 배터리 차를 주차시켜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어떤 원인에서 배터리가 방전이 돼버렸어요. 근데 방전되기 전에 그 허용 전압 이하로 다운되기 전에 BMS가 다 차단해버립니다. 그럼 어떤 원인에서 더 떨어져 버렸어요. 그죠? 완전 방전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 충전이 안 됩니다. 그 제조사 들어가셔갖고 다시 한번 충전을 시켜서 나와야 살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튬 배터리는 항상 허용 전압 이하, 그래서 컷오프 전압을 정해놓고 컷오프 전압 이하로 BMS가 떨어지지 않도록 커팅해버립니다. 그걸 잘 정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 2.5V인데 우리가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이런 거 한 3V 이렇게 정해놓죠. 3V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그죠? 방전이 안 되게 만들어. 리튬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한번 전압이 내려가 버리면 다시 그걸 충전해서 올려놓아야 이걸 다시 살려지거든요. 개별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셀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 있죠. 똑같아야 되는데 얘가 3.5, 얘가 3.45, 얘가 3.6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약간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전압을 밸런싱을 맞춰주는 거죠. 밸런싱. 그것이 BMS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현재 시간 몇 시요? 5시 30분. 자, 그래서 전지의 접속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받아. 여러분들이 요즘 많은 하는 표기로 X, S, Y, P. 그럼 S라는 건 직렬. 그 다음에 P는 병렬. 그러니까 직렬로 몇 개를 하면 3.75 곱하기 뭐로 하면 돼요? 직렬 개수대로 전압 상승. 그 다음에 병렬로 P개가 들어가 있다. P가 병렬로 Y개만큼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용량의 곱하기 해서 길어진다. 그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킥보드라든가 전기차에서 항속거리를 내가 완충전했을 때 내가 70km밖에 못 갔다. 그럼 나는 100km까지 가는 배터리로 교체하고 싶다. 그럼 이제 전압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 전압은 그죠? 전압 맞추고 맞춰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용량을 좀 더 키우는 거죠. 그죠? 그럼 용량을 키우면 결국 요거 개수를 늘리면 되겠죠. 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개수는 동일해도 갖고 있는 게 300mAh짜리 배터리가 아니라 3500mAh짜리 배터리로 원통 배터리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아까 전에 그러니까 18650 그죠? 예? 2470 그죠? 4180 이런 배터리가 자꾸 커지잖아요. 배터리가 자꾸 커져요. 그죠? 이제 4170 같은 배터리가 이만해요. 그리고 여기 두께가. 그죠? 네, 이만큼 됩니다. 두께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배치하느냐. 좁은 공간 차지하면서. 그죠? 그리고 무게를 줄일 수 있겠느냐. 이런 거.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네. 자, 다음은 5번째. 전력에 대해서 전력. 그렇죠? 전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을 나타낼 때 첫 번째 기호로는 P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력 P는 EI다라는 거죠. 전압 곱하기 전류. 그죠? 그럼 단위는 뭘까요? 단위는 와트라는 단위 있습니다. 와트. 몇 와트? 이제 이 와트 수가 키워지면 뭐 킬로와트 이렇게 얘기하죠. 전압 곱하기 전류. 그럼 여기다가 I는 R분의 2라는 옴의 법칙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어떻게 돼요? 여기 R에 2의 자승이 되죠. 그죠? 또는 I의 자승에 R이 되죠. 그죠? 전압과 전류를 하면 전력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압과 저항을 알고 있으면 전력을 구할 수 있고요. 전류와 저항을 알고 있으면 전력을 구할 수 있죠.
자, 뭐 전력이. 다음 두 번째. 전력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력량. 그죠? 자, 이건 W로 표기합니다. W. 이거 단위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단위고요. 이건 기호예요. 그죠? 그래서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 시간. 이건 전력, 이건 시간. 시간인데 뭐다? 세크.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니까 뭐야? EIT. R에 E의 자승 T. I의 자승의 R T. 그죠? 그럼 단위는 뭘까요? 단위는 와트 세크를 쓰죠. 와트 세크. 그죠? 요 단위가 결국 단위를 키우니까 요 단위가 뭘로 돼요? 킬로와트. 자, 요 단위 키우니까 결국 뭐예요? 킬로와트 아워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으로 들어가요. 자, 이걸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양. 자,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네요. 자, 요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요 놈이 마력으로 연결돼요. 마력. 그래서 마력이 어떻게 되냐?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PS. 1마력이죠? 그죠? 1마력. PS는 우리가 이거 미터계 마력이라고 해요. 미터계 마력. 미터법을 쓰는 애들의 마력. 그죠? 그래서 이걸 어디서 쓰냐? 불란서에 쓴다. 그래서 불마력. 그래, 불마력. 유럽에서 쓰는 거죠. 유럽. 그러니까 어디요? 프랑스, 독일 이런 데서. 유럽 대륙에서는 미터법을 써요. 그런데 HP라는 것이 있어요. HP. 호스파워.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건 미터계 마력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인치계 마력이에요. 그죠? 인치계.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연마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국, 미국, 캐나다 이렇게. 자, 유럽도 보면 유럽의 대륙이 있고 유럽의 섬이 있어요. 항상 어느 역사를 보던 대륙과 섬은 아주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죠? 축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축구. 그죠? 네. 여기도 특히 여기하고 여기가 엄청나게 그죠? 같은 단위 안 쓰려고 그래요. 그죠? 이쪽에서는 뭐예요?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뭘 써요? 대륙에서는 자동차가 지나갈 때 우측에서 지나가네요. 우측 통행이에요? 좌측 통행이에요? 우측 통행이죠. 그죠? 그럼 자동차 운전대가 어디 있어요? 이쪽으로. 좌측에 있죠. 그죠? 그럼 이쪽은 그죠? 좌측 통행을 합니다. 좌측 통행. 그러니까 운전대가 어느 쪽에 있어요? 우측에 있어요. 이걸 받아들인 게 일본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마력을 할 때, 그죠? 마력을 할 때 1마력, 그죠? 미터계 마력이죠. 1마력은 75kg 포스 메타 퍼 세크의 자승. 그죠?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갑니다. 0.7355 킬로와트. 그죠? 또 한번 갈게요. 632.3 킬로칼로리 아우다. 이 식은 되게 중요한 식이에요. 자동차를 하면서. 그죠? 이건 뭐죠? 마력. 이건 뭐죠? 동력. 그죠? 이건 뭐죠? 전력. 이건 뭐예요? 열량. 됐죠? 이거 다 같은 단위예요. 그러면 자동차 엔진은 뭘로 나타나요? 엔진 성능을 얘기할 때. 내연기관의 성능을 얘기할 때는 마력이라는 단위 쓰잖아요. 엔진이 몇 마력이다. 이렇게 몇 마력. 그죠? 3000rpm에서 몇 마력이 나온다.
5000rpm에서 몇 마력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그죠? 이건 내연기관에 쓰는 거고, 그다음 요거 전력. 이거는 어디서 써요? 그죠? EV에서 쓰는 거죠. XEV. 그죠? 네. 모터가 달려있는데 몇 킬로와트짜리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모터가. 그죠? 구동 모터가 몇 킬로와트짜리. 그래서 요즘 자동차 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이브리드는 이걸 다 쓰잖아요. 그죠? 엔진하고 모터가 두 개 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엔진은 그죠? 엔진은 최고 출력이 얼마냐? 150마력. 그죠? 언제? 5000rpm에서. 그죠? 근데 모터 성능은 예를 들어서 30kW짜리 뭐 이렇게. 그죠? 그럼 요거 두 개가 다 돌면 그죠? 네. 하이브리드 차에서 고성능으로 들어가면 엔진하고 모터가 두 개 다 개입해 버리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고 요거 플러스 돼 버리는 거죠. 그럼 그만큼 뭐예요? 마력으로 하나로 단위로 환산할 수도 있고 전력으로 킬로와트로 환산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뭘 계산해야 돼요? 내가 이 모터를 살 때, 특히 이제 뭐 전기차 동아리 활동하시는 친구들은, 그죠? 모터를 구매할 때, 그죠? 몇 마력짜리, 그죠? 몇 킬로와트짜리 모터, 그죠? 이게 어떻게 동력의 크기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이걸 먼저 선정한 다음에, 이거에 맞는 뭐를 또 선정해야 돼요? 그죠? 일정 시간 동안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또 계산을 해서 풀어가시면 배터리를 어떻게 내가 제작해 놔야지만 되겠느냐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열량, 주울열이죠. 주울열. 그래서 세 번째 주울 법칙. 주울 법칙. 그죠? 전기를 흘리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전기가 흘러가면 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열. 그 열을 갖다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주울 법칙. 그 열량 H는 0.24 PT다. 단위는 칼로리. 이렇게 되겠죠. 칼로리. 그죠? 0.24 PT. 그래서 P는 뭐예요? 요거 전력. T는 뭐야? 시간.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전력이 얼만큼 들어가고 몇 시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 열이 몇 칼로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거에 맞는 냉각 장치를 공냉식으로 세팅할 건지 또는 그것을 순행식으로 할 건지. 그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러한 모터들이라든가 이런 배터리는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주울열 때문에. 그죠? 효율이 100%는 없어요. 전기 모터를 전기를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 전기 모터가 그 전기가 전부 다 동력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는 뭐예요? 주울열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냉각시켜줘야 돼요. 만약에 냉각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되겠죠? 앞전에 얘기했잖아요. 저항은 온도와 대해서 비례관계를 갖기도 있고 반비례 관계를. 그럼 비례 관계를 갖고 있는 정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재질, 전기 소자라든가 재질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저항값이 증가돼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소자라든가 전자 소자들은 또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어떻게 내려가면서 과전류의 음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냉각 잘해야 되죠. 그죠? 자,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을 마지막으로 오늘 거 정리를 하면, 그죠? 어제 오늘 수업에서 우리가 중요시 봤던 것들이 바로 뭐냐? 그죠? 오음의 법칙. 그죠? 그 다음 봤던 게 뭐예요? 저항에 대한 이야기. 그죠? 왜 이렇게 저항을 우리가 이렇게 죽기 살기 얘기를 하죠? 저항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류량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결국 전류가 에너지잖아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그럼 저항값 가지고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저항값이 내가 의도치 않게 어떤 원인 때문에 무슨 저항값이 변동이 생겼다. 내가 제어를 하는 상황에서 저항값 변동은 이해를 하지만 제어가 안 된 상태에서의 막 임의적으로 저항값이 막 생기고 뭐가 생기면은 그건 고장으로 유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전류를 흘리게 할 수 있고 너무 적은 전류를 흘리게 할 수 있다.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은 그거는 과전류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따르는 거고 너무 적은 전류가 흘렀다 그러면은 충분한 에너지 동력을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항 되게 중요한 거예요. 컨트롤할 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예외 상황이라든가 자동차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 봤습니다. 그 다음 또 뭐였어요? 전지. 그죠? 전지를 어떻게 우리가 구성을 할 것이냐. 그리고 전지 내부에는 내부 저항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죠? 그 내부 저항을 일반 멀티 테스트로 함부로 측정해서는 또 안 된다. 전용 테스트로 측정해서. 전지의 성능과 내부 저항은 연관관계가 있다. 그죠? 그래서 내부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건전지는 무엇보다 건전지가 되든 리튬 배터리가 되든 폴리머 배터리가 되든 간에 내부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전지의 성능이 떨어진다. 최근에 리튬 형태 3.75를 기준으로 하는 리튬 계열을 쓰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 직렬로 만들 수도 있고 병렬로 만들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직렬로 만드니까 전압을 업해서 쓸 수 있지만 용량은 똑같더라. 그래서 다시 병렬이라는 방법을 배열을 통해 가지고서 전압은 일정하지만 용량을 키워서 쓸 수 있다. 그죠? 이 전지. 그리고 전지를 구매할 때 여러분들이 자작병사한테 전지를 구매할 때 가급적이면 동일 제조회사 그리고 똑같은 연월일을 갖고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사실 때 똑같이 사서 모두 똑같이 교체해서 똑같이 세팅하는 것이 그나마 안정성 있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배터리를 각 셀 배터리 하나하나를 감시를 잘해야 한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XEV에서는 BMS가 그 역할을 정확히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BMS도 배터리를 그 리튬 배터리 같은 거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작 만들 때도 BMS를 잘 고르셔야 돼요. 그죠? 예, 내가 직렬로 몇 개를 연결할지에 따라서 그 BMS에 나오는 단자선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BMS를 팔 때는 P값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P값은 이제 총량에서 몇 암페어까지 거기다 충방전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보시면서 하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직렬로 몇 개. 예를 들어서 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럼 요거 하나가 3.75잖아요. 그죠? 그럼 곱하기 4를 하면 여기 요렇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했죠. 그럼 곱하기 4. 그죠? 그러면 어디 4, 5, 20, 4, 7, 28. 그죠? 3, 4, 12. 그죠? 14. 15 벌써 나오나 보네. 그죠? 대략적으로 하긴 자, 15 벌써 나온다고 치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연결돼야 돼요? BMS가 연결돼요. BMS를 사셔야 돼요. BMS. 이렇게. 그죠? 그럼 BMS에서 여기에다가 이건 충전도 되고 방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부하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연결되는 선이 있을 거예요. 외부로. 그죠? 그럼 BMS에서 연결된 선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전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배출해 줄 거예요. 그죠? 여기에는 막 IC 칩 같은 거 막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서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하나 더 따죠. 하나 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전용선을 하나씩 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요거 이제 주 메인선이고, 요거 주 메인선이고, 요건 주 메인선이죠. 메인선. 여기서 받아주고 넘겨주는 선이에요. 주 메인선. 그죠? 그래서 그때 요놈 두 개가 셀 제로. 요거 셀 1, 셀 2, 셀 3. 어떻게 셀 같은 거 번호 매길 때 0부터 시작하더라고요. 1번 셀, 2번 셀, 3번 셀이 아니라 셀 0, 1, 2, 3, 4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가 몇 개? 배선이 하나, 둘, 셋인데 어떤 것들은 요 배선과 요 배선을 그냥 하나의 선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 선으로.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따로 쓰는 게 좋아요. 따로 쓰는 거.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요놈 컨트롤, 요놈을 셀 밸런싱도 할 수가 있고.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네. 그럼 BMS를 뭐를 사야 돼요?
BMS를 4개. 그죠? 4S짜리. 4S용 BMS를 사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죠? 무슨 얘기 알겠죠? 그 맞추고, 전압 맞추고. 그럼 요걸 달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뭐 모터를 연결하기도 하고, 여기다 충전기를 연결하기도 하고. 그죠? 모터 연결할 수도 있고, 충전기 연결할 수도 있고. 무슨 얘기 알겠죠? 그죠? 모터를 쓸 때는 충전 전기를 차단하고, 그죠? 충전 다 된, 그 다음에 모터로 쓰다가 충전이 필요하다. 그럼 모터 차단하고, 여기다 충전기를 물려서 쓸 수 있게. 그리고 전환 외부 회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간다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와 요거끼리는 뭐야? 직렬이지만 요거와 요거는 뭐야? 병렬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BMS를 하나 쓰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연결해요. 이렇게. 이놈을 다 일치시켜 버리죠. 여기.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치시켜 버리죠. 그죠? 일치시키면은 이제 요놈은 이제 병렬 형태가 되고 직렬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직병렬을 혼선해서 여러분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몇시죠?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